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에 대해서 어떤 오행 중에 어떤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다. 어, 주방 분위기가 급하고 뜨거워서 실수가 잦은 것은 음악 오행 중 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의 특징은 뜨겁고 화려해서 못 치솟는 성질인데 이 주방의 현재 상태와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막 저쪽으로 갈까요? 최고 뒤쪽으로? 네, 그럼 거기서 먼저 하시죠. 그 세 번째 거는요. 세 번째, 제곱, 해적, 이제 마이크 감도가 떨어지니까요. 다음에 가능하면 좀 앞으로 좀 앉아주세요. 뒤로 가면 마이크가 잘 안 되네요. 네, 라는 거에 저는 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수는 물처럼 아래로 흐르는 성질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물이 잘 흐르지 않고 고여 있다고 생각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일단 수라고 봤고요. 또 세 번째를 수 말고 다른 걸로 보는 쪽 있나요? 예. 한번 이야기 한번 해줘 보세요. 예. 저희는 봤었는데 그 금이 그렇게 재련하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수렴시키고 걸러내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리하는 것과 관련된 게 금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어요. 예, 정리하는 뭐 이런 거니까 금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다른 조는요. 이쪽 저는 마지막 거 한번 누가 이야기하시죠. 마지막 거로 오행지 무엇이다? 이유가 뭐다? 저희는 마지막 문제는 토라고 봤는데요. 어, 그래서 지금 문제가 손님의 의견을 너무 많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문제가 거기, 거기 때문에 토가 기르고 받아들이면서 변화시키는 성질인데 지금 토의 성질이랑 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변화시키려고 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토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하고 다섯 번째 문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쪽은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었죠? 네 번째로 다 무거워요. 빨리 받아요. 다 무거워. 자, 이야기 네 번째 거 오행중 무엇에 속한다? 이유. 저희는 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금이 이제 여기 분위기가 차갑고 답답해짐이라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금의 기운이 되게 수렴적이고 차가운 성질을 띠고 있어서 이게 금과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각각에 대해서 목화토금수 오행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소다, 수다. 좀 의견이 갈릴 수 있죠. 좀 애매하니까요. 애매한데 갈릴 수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서로 토론을 해서 이것이 맞다.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람한테 내 의견을 제시하고 설득을 시켜야 되겠죠. 또 반대 사람도 마찬가지로 또 거꾸로 설득을 해서 내가 설득을 시키거나 설득을 당하거나 해서 하나의 어떤 이 규칙이 나올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들끼리 만든 규칙 중에서 저 다섯 가지를 목화토금수 또는 목화, 수, 금, 토 뭐 이렇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인 상황을 갖다 이야기했고 이 오행 각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오행론 나가면서 오행에서는 상생상극이 있었죠. 상생상극. 그래서 그 게임도 올려놓은 것이 오행 상생상극을 어느 정도 맞추는, 평형을 맞추는 이런 게임이 있었죠. 그래서 게임이 두 종류로 나눴는데, 하나는 그냥 일반적으로 게임하는 거고, 또 하나는 항해승제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항해승제 이론인데, 하나가 너무 왕성하면은, 만약에 목이 너무 왕성해지면 목극 토화해서 토가 약해지죠. 토가 약해지니까 토생금, 토생금이 좀 약해져요. 금이 많이 생겨나지 못하게 되죠.
근데 금 입장에서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없고 힘이 약하지? 그걸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니까, 우리 엄마가 굉장히 약하네. 또 그 엄마가 약한 이유를 쭉 찾아보니까, 저 목이란 놈이 우리 엄마의 토를 갖다가 너무 못 살게 구네. 아, 내가 목을 치야 되겠다. 근데 금하고 목의 관계는 어때요? 근공목을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금이 내가 약해지니까 나하고 봤을 때 저는 내 밥인데 내가 저걸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금이 왕성하게 돼서 금이 목을 쳐서 전체적인 평형을 맞춰주는 이런 이론이 항해승제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의학에도 쓰이고 또한 오행의 상생상극으로도 그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뭐 게임 간단한 게임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인데 좀 더 어렵게 한다 하면은 이 상생상극의 관계를 갖다가 한두 번만 해도 이게 정상으로 맞춰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이런 오행이 치우치고 또 뭐 부족하고 한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어느 정도 맞춰주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음양론에서도 소당평형, 거의 평형을 이루는 것이 정상이죠. 똑같이 가면 안 돼도 높아졌다, 줄어들었다, 높아졌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전체적인 평균을 보니까 딱 평형으로 가는 거구나. 비록 소장이 있어도 지금 날씨가 봄 날씨 조금 좀 춥죠. 그런데 이것이 또 봄 날씨 때문에 추우니까 다른 계절 언젠가는 또 이거에 대한 보복이 있을 수 있어요. 보복이 있어서 또 더 커지는 뭐 그런 걸로서 항해승제를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평행을 맞추는 이런 부분이 음양이나 오행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각 조별로 써야 되는 내용이 있죠. 쭉 더 내려가 보세요. 밑으로 가면 각 조별로 쓸 게 있어요. 자, 가장 먼저 조정해야 될 거. 자, 이런 상태가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가장 먼저 조정하는 것이, 어떤 걸 조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냐. 의견들은 다양하게 나오겠죠. 목화통수에 대한 생각들도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보충을 하든 삭제를 하든 뭘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걸 쓰는 것이죠.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어요? 그 다음 문제는 그 하나죠.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도움이 되는 이유. 또 하나 있네요. 실제 해결 방법 두 가지. 자, 문제를 어떤 데를 갖다 고치는 게 좋은데 그 고칠 때 어떻게 보충을 하든 삭제를 하든 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써보는 것. 그리고선 전체적인 결론을 한번 쓰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을 고치는 게 가장 급선무냐. 그 급선무인 걸 고치기 위해서 어떤 걸 해결 방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까지 설명하는 거. 거기까지 하시면 돼요. 자, 시간이 좀 짧은데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하시죠. 네. 자, 나오시죠, 누구들. 아까 저쪽 끝에 좀 먼저 했다고 했는데, 네, 좀 끝에 좀 나오실래요? 네, 거기죠. 네. 뭐, 둘 다 나와도 괜찮아요. 둘 다 나와도 해도 되고, 혼자 나와도 해도 되고. 앞에서 헤매고 있을 때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너 혼자 대표를 나왔으니까 너 혼자 죽어라지 말고 좀 도와서 말 못하고 할 때 뭐다라고 크게 좀 이야기 같이 해주세요. 자, 한번 하시죠. 예. 네. 저희는 일단 2번 문제를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지금 당장에 그 주문이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성격이
그 오행론으로 보면은 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문제가. 근데 화의 성격은 일단 목생화라고 해서 어, 이런 주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혼란이 되는 이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목의 성격, 그러니까 더 주문을 많이 받고자 하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이 목을 좀 줄이면은, 그러니까 주문 자체를 좀 덜 받고 여유롭게 받으면은 이런 것들이 실수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수극화라고 해서 화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영 방침 같은 것들을 잘 정해가지고 이를 좀 더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은 이렇게 혼란스러운 문제를 좀 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혹시 뭐 다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까요? 이야기를 좀 더 보충을 하거나 해주면 좀 더 좋겠죠. 다른 의견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던가요? 이게 잘 안 되네. 그냥 이렇게 한번 보자. 반응이 없어요. 자, 여기서는 일단은 두 번째 있는 요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줄이겠다. 자, 줄였는데 가장 먼저 할 것이 이 뭐야 좀 줄이는 거. 그 실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는 받는 그 주문의 수 자체를 처음으로 줄이는 것이 일단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운영 방침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을 해서 이를 좀 더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두 번째 해결 방법. 규칙을 좀 이걸 좀 줄인다. 네,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예. 예,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예. 자,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정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한다.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 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주제가 나왔으니까 그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한 거랑 많이 다르다. 우리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식으로 좀 더 토론이 더 들어가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다음에는 또 그런 것도 한번 더 해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조에서 한 분만 더 발표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떤 조가 나오실래요? 먼저 주에 발표하는 조. 발표 때 우기지 말고 나오시죠, 누구든. 예. 요거랑 요 밑에 요거 두 개만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내용을 알면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네.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위로? 아래로? 위로. 네. 오행, 밑에 거요? 기운, 더 위로. 요거요? 아니. 네, 오행, 기운 나오게. 아, 네, 내릴게요. 예. 네, 네, 저희 조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저희가 첫 문제인 신메뉴를 너무 빨리 늘려 운영 방향이 자주 바뀐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걸 바꿔야 했다고 생각을 했던 이유는 저희가 아무래도 가게다 보니까 처음 하는 것이 바로 메뉴를 받는 것이거든요. 이 메뉴를 받는 때부터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른 것도 다 흐트러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 생기는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이 문제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신메뉴를 너무 빨리 많이 늘려서 운영 방향이 자주 바뀐다는 특징인데 빨리라는 것이 목에 약간 힘이 센 기운이라고 생각을 했고 많이 늘린다는 것이 약간 굳게 올라가는 것 그리고 이제 바뀐다는 것이 약간 여기서 나오는 여기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변화하는 성질이랑 닮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목이 왕성해서 생긴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요. 이 목이 왕성해서 생긴 문제는 저희는 결국에는 그에 상극되는 기운인 금의 기운을 발전시켜가지고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메뉴를 빨리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메뉴를 이제 단일화, 약간 줄이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금의 기운을 향상시키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줄인다는 것이 결국에는 정리한다라는 건데 이게 금의 성질을 넣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이제 금이 타격을 하는데 금의 기운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금을 도와주는 이제 수인가요? 토의 기운을 늘리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의 성질은 바로 저희가 기르고 받아들이면 변화하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네. 도움 받으세요. 네. 그건 했는데 이제 더 기준을 세워가지고 어떤 기준? 운영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운영 시스템 어떻게 해요? 그러게요. 요 문제 4번 그 내용 아닌가요? 네. 이렇게 지금 이 문제 4번 같은 경우는 금의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과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과한 거죠. 그러니까 과했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죠? 상극인 기운을 키워가지고 너무 과하니까 그냥 쉽게 과한 거 좀 내려준다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한국인 화를 갖다 더 왕성하게 해서 없앤다 이것도 되고 그냥 이 자체를 좀 내린다 이것도 되고 어떤 걸 하실지는 결정을 하시면 되죠. 음. 저걸로 저희는 바꾸겠습니다. 저희는 운영 방향이 자주 바뀌는 것이 결국 이제 이거를 자주 바뀌는 거를 약간 멈춰가지고 약간 되게 덜 바뀌게끔 약간 변하지 않게끔 약간 헌법처럼 안 바뀌는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토의 기운을 너무 향상시켜서 금의 기운을 이제 향상시키고 금이 상극을 해가지고 무게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발표해줬는데 뭐 다른 의견이나 또 추가하고 싶은 이야기들 좀 해주시면 더 좋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발표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싫고 한데, 그러니까 교수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고 하는 것은, 그래도 교수님들은 뭐랄까, 나름대로 전문가들이니까, 뭐 학생들이 질문을 하건 안 하건 큰 상관없이 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발표하기도 힘들고 한데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박수 쳐주는 것도 좋지만은 박수 쳐주는 것보다 나는 네가 한 이야기 잘 들었다. 그거에 대한 표시가 간단한 질문이죠. 나는 저거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생각했냐? 하는 식으로 간단하게만 질문을 해줘도 내 이야기를 잘 들었구나. 실제로 그 많은 강의에서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 이것도 굉장히 높이 쳐주거든요. 내 강의가 잘됐다 하는 것은 학생들이나 이런 이 강좌를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질문을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수가 와서 뭐 떠드는 거는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도 되지만은 여러분들 동료들이 나와서 발표하고 할 때는 간단한 질문, 너무 어려운 거 질문하면 안 돼요. 그죠? 교수도 물어본 걸 막 질문해봐요. 그럼 학생도 전혀 몰라서 답을 못하고 하니까 너무 어렵지 않고 좀 간단하고 쉬운 질문들, 오히려 간단하고 쉬운 질문이 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좀 간단한 질문을 같이 좀 해주면은 내가 네가 이야기한 걸 이만큼 잘 들었다라는 표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 여러분들 동료들이 나와서 발표한다 할 때는 질문 간단하게 혹시 또 오자 같은 거 있던 거, 이거 이런 거지 않냐? 이거 수정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네가 발표하는 걸 그만큼 잘 집중해서 들어줬다. 라는 걸 표시해 주는 이런 상태라고 보겠죠. 그래서 항상 그
발표 있은 다음에는 간단한 질문 또는 거기에 대한 그 추가될 이야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같이 해주시기를 좀 이야기할게요. 내가 이걸 몇 년 동안 계속 이야기하는데도 이제 좀 본과 1학년에 올라가니까 조금 질문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해지고 예과 1학년, 예과 2학년 때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조금씩 이 분위기가 계속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그 선배들한테 내 수업 어떻게 한다 뭐 얘기 들었을 거고 질문 안 하면 지랄지랄 한다 아마 얘기 들었을 거고 하니까 질문은 좀 계속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질문 좀 해주시면은 좀 더 좋고 지금도 이 오행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행론을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서 오행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작년까지는 오행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음 시간에 원래 다음 시간에 나올 문제 중에 하나는요. 요거 이렇다. 이런 거 빔 프로젝트나 자동차. 자, 자동차 갖다 놓고서 이 자동차 각각의 오행의 성질을 한번 배속시켜 봐라. 가능하겠죠? 오행을 배속시키는 거. 어떤 성질을 보고선 이건 오행 자동차 중에 어떤 것은 목, 화, 토, 금, 수일 것이다라고 5개 요소만 뽑아낸 거예요. 음량으로 뽑아내 보니까 너무 단순하죠. 그걸로 안 되니까, 아, 그래도 최소한 오행 정도로 뽑아내니까 좀 설명이 가능하더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점점 시대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이걸 갖다가 오행을 딱 맞추기 힘들어져요. 그럼에도 그냥 크게 5가지 놓고도 이야기를 해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는 것들은 되고 있더라라고 생각을 해서 오행론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이게 좀 더 분화가 더 되고 하다 보면은 오행론이 아닌 새로운 게 또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 음양론, 오행론만 가지고도 한의학적인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음양 오행론이 또 한의학의 접목이 되었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치료해 왔는데 그 치료하는 방법 또는 진단하는 방법들이 크게 오류가 있었으면은 아마 없어졌겠죠. 근데 그게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고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뇌를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뇌를 당하는 거예요. 음양론, 오행론에 대해서 막 하다 보면은 그거 외워라, 뭐 해라, 공부해라 하면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세뇌돼서 예과 이런 지금에는 음양론, 오행론에 대한 생각들이 이거 믿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가 한 1학년, 2학년쯤 되면은 음양, 오행론의 절대적인 진리가 돼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빨리 여기 흡수되는데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이더라도 거기에 대한 비판들은 꼭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비판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다음에 음양 오행론을 갖다 이야기할 때 좀 참고해 볼 만한 책이 음양이 뭐지? 오행은 뭘까? 음양 오행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 있어요. 책 사지 말고 도서관에서 음양이 뭐지 한번 보세요. 예전에는 그게 독후감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오행은 뭘까는 독서 토론하는 걸로 숙제를 냈었는데 이번 안 낼게요. 안 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음양이 뭘까? 오행은 뭐지? 한번 책을 보세요. 근데 그것도 그 음양오행을 그나마 쉽게 설명해 놓은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생각했던 수업했던 내용들하고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음양오행을 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건 외우는 것이죠. 일단 외워놓으면 먼저 많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외우는 것보다는 음양오행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어디에 속할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 놓고 이걸 가지고 음양론, 오행론 설명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음양오행 관련돼서 외워야 될 것들은 이제 원전 시간이라든가 생리학 시간에 많이 외우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죽으라고 외워야 돼요. 오행 비례표 다 외워야 돼요. 나는 한의학 개론이니까 개론부터 여러분들 기죽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쉽게 나가는데 그 원래 그 과목 들어가서는 진짜 외울 것들, 암기할 것들은 교수님이 암기해라 말아라 없어도 일단 다 암기해 놓아야 한 번 암기한 거를요 다음 학년 가서 또 한 번 암기한다면은 훨씬 쉬워져요. 또 그 다음에 또 2년 뒤에 또 외우면은 훨씬 쉽게 외우죠. 외웠다 까먹었다 하더라도 외운 거 또다시 외우면은 쉽게 외워지고 좀 더 시간 지나면은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정확히는 몰라도
한 7, 80%는 그걸 갖다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니까요. 그래서 한의과대학의 어떤 이 수업하는 방식들이 수업 이 체계가 반복을 많이 해요. 반복되면서 그 반복되는 수준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심화되는 것이죠. 개론서 이렇게 두 시간 만에 음양론 오행론이 끝났는데 생리학 시간에 가니까 이것을 10시간 하더라. 20시간 하더라. 또 이 생리학에서 썼던 이런 부분들이 병리학에서 좀 줄지만 또 언급이 되고, 그 다음 또 각각 임상 각과 들어가서 씩 지나가면서 한 번 또 언급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중복되고 반복되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체계가 잡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한꺼번에 여러 번에 배웠다고 한의학에 대한 거 모든 걸 다 안다? 아니에요. 각각 따로따로 분리돼서 수업을 하고 분리돼서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종합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종합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한약에서 했던 내용들, 그래서 한약개론도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이야기를 해놓아야 한약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하나 더 여러분 스스로 한약과는 체계를 세울 수 있겠다 싶어서 개론 수업을 좀 빨리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알고 그다음 어느 세부적인 부분들 내가 어떤 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또 공부해 나가면은 좀 더 좋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고요. 여기서 이 전체적에서 어떤 걸 가장 중요시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생각마다 다를 때죠. 아까 뭐 첫 번째 걸 먼저 하자, 두 번째 걸 먼저 하자,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의견들이 앞으로는 좀 더 토론이 좀 더 잘 되면은 우리끼리는 이렇게 했는데 다른 쪽하고 또 비교할 수도 있는 거기서 또 그럼 이 조별 토론이 되는 것이죠. 이쪽 쪽하고 이쪽 쪽하고 같이 토론해서 어떤 의견 일치를 볼 수 있게 계속 그런 과정 거치는 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그 암기한 것도 보면요. 암기를 딱 6명이 같이 했는데 이 6명이 암기한 내용을 갖다 설명하라고 하면은 다 다르게 설명하죠. 똑같이 설명 못 하잖아요. 한 번 해석도 보면은 영어 번역도 6명이 번역한 게 다 약간 뉘앙스가 다른 것처럼 다 달라져요. 외운 것도 다 다르니까 달리 외웠던 이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해서 어느 정도 일치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자꾸 이야기하는 거, 토론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것이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나 혼자 생각하면요. 조금 뭐랄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걸 그걸 끝까지 믿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외우고 이해한 것이 과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한 거랑 얼마나 다르고 얼마나 같은가. 서로 어느 정도 맞춰주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하니까요. 무조건 암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암기한 내용을 같이 토론하는 이런 과정. 교육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옛날 사람들도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도 그렇게 했죠. 암기시키고, 암기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토론들. 이런 토론을 갖다가 직접 자기 책에다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황제내경이라는 책에서 그 장현암 마흔대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같이 토론했던 내용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만큼 많은 책으로 만들어서 또 저서를 내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런 이 같이 토론하는 이런 분위기가 한의학 공부하는데 가장 좋은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고 오행론에서 오행 각각의 성질에 따른 배속표 한번 생각하고 그 배속에 따라서 어떤 이 과하고 불과한 거 있을 때 너무 지나친 것은 깎고 부족한 것은 도와주는 기본적으로 이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너무 가장 급한 걸 1번을 보냐 2번을 보느냐에 따라서 너무 이게 1번, 2번은 다 거의 다 왕성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가장 왕성한 것을 깎아주고 또 이 중에서 가장 부족한 걸 갖다 도와주는 두 가지 방법을 쓰면은 해결이 좀 더 쉽게 되겠죠. 하나만 계속 깎아내리면은 전체적인 균형이 또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 맞는 균형을 부족한 걸 도와주고 왕성한 걸 깎아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족했다면은 가장 부족한 걸 도와주고 그중에 왕성한 거 깎아주면은 평형을 맞춰지는 이런 부분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그 오행 균형 맞추는 게임도 그런 게임이니까 그런 걸 갖다 해보면 되고 그 항해증자 이론에 대해서는요 원래 정답은
두 번만 하면 딱 답이 나와야 돼요. 항해승제 게임이죠. 항해승제 거기서는 두 번 클릭해서 해결이 딱 돼야 되거든요. 정답은 똑같은 거 두 번 눌러야 돼요. 그럼 딱 맞아져요. 그래서 항해승제 이론에서는 딱 그 항직계 승례제라는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두 번 누르면 되고, 나머지 거 앞에 첫 번째에서 그 항해승제가 아니라 평면 맞추는 거에서는 그것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만 하면은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 있죠.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음양론 오행론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에는 오행의 상생 상극 관리에 대한 부분 또는 음양과 오행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 좀 더 설명했고, 바로 사람의 몸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돼요. 사람 몸에서 장산론까지는 아니고 일단 사람 몸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리학에 관련되는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음양론, 오행론이 끝나고 이제 생략적인 부분까지도 좀 언급이 되는데, 아마 다음 시간에도 이 오행론에 관련되는 부분으로 또 이렇게 토론하고 하도록 할게요. 되겠죠? 자, 혹시 뭐 지금까지 한 거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없으면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 네.